해외 커뮤니티에 한 컵라면 사진이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컵라면인데요. 컵라면 그림의 인물의 눈이 찢어지게 표현되어 있어 의아함을 느낀 한 외국인이 이 사진을 올렸죠. 나는 이 컵라면을 미국에서 발견했는데 모든 글이 노르웨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컵라면은 대체 무엇인가요? 라는 글이었는데요. 그는 동양차별적인 요소가 그려진 컵라면에 커다란 의문을 품고 글을 올린 것이죠. 그런데 이 컵라면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는 노르웨이인들이 댓글을 달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댓글들을 살펴보면 이 라면의 이름은 미스터리이며 미스터리의 광고를 보기 전엔 나는 이 회사가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 생각했지만 이 광고에 나오는 진짜 미스터리를 보면 똑같이 생겼습니다. 노르웨이의 전설의 컵라면으로 그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어린 시절 간식 중 하나였습니다. 노르웨이의 가장 일반적인 브랜드 미스터리. 이 제품은 노르웨이의 라면과 컵라면을 소개한 이철호님의 유산이다. 패키지의 얼굴은 이철호님의 초상화를 그린 것이고 그는 노르웨이 위인으로 한국에서 왔다. 라는 댓글이 달리며 라면뿐만 아니라 이 라면을 만든 이철호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이 화제를 끌기 시작했고 한국인이면서 노르웨이의 라면 왕으로 알려진 이철호 씨에 관한 이야기들로 채워졌습니다. 그에 관해 알아본 사람들은 하나 둘씩 그의 놀라운 생애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죠. 오늘은 노르웨이의 라면왕이라 불리며 위인전에도 등재된 한국인 이철호 씨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영화 같아서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의 인터뷰를 기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1937년 2월 일제감정기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미군 캠프에서 구두닦기를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죠. 그러던 중 실수로 임진강 물에 빠진 그를 미군이 구해줬고 그 기회로 미군 유니폼을 입고 미국 장군의 심부름꾼이 되었습니다. 이후 전쟁 중 폭격으로 큰 부상을 입어 노르웨이군 야전병원에 실려갔지만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하여 사망선언을 받고 영안실로 보내져 몇 시간 동안 있었다고 하죠. 전쟁 중에는 아직 사망하지 않았어도 소생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치료를 중단하기 때문에 영안실에서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몇 시간 동안 들으며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생과 사를 헤매다 의식을 회복하게 되고 간호사에게 소리쳐서 다시 치료를 받고 소생했다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는 야전병원에서 마스코트가 되었다고 하죠. 이후 포탄 파편에 다친 몸을 한국에서는 지속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해병대 사단장 월터 슈나이더 장군이 신문 광고를 내어 노르웨이의 전쟁 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난민신문이 되어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954년 4월 4일 이철호 씨는 노르웨이의 첫 번째로 건너간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오슬로에서는 동양인이 거의 없어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오고 언론사와 인터뷰도 했다고 하죠. 병원에서 3개월 만에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까지 노르웨이어를 배웠고 재활치료 이후 오슬로의 포스 김나지움에서 수업을 받으며 학생으로 잠시 생활했다고 합니다. 생활비가 없던 그는 노르웨이에서 화장실 비우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극장에서 일본인 단역 배우, 벨보이, 신문 배달부 등의 여러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세모이용 빵을 사다가 물에 불려 먹기도 했으며 영양실조로 쓰러져 실려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요리에 관심을 가진 건 단순히 배가 고파도 식당에서 일하면 밥을 얻어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1950년대 후반 오슬로의 엘베바켄 상업학교에 등록했죠. 학교에선 그의 근면 성실함과 재능을 보고 홀맨홀랭 관광호텔에 조리 견습생으로 보내주었죠. 이 견습생 때의 일화가 마치 드라마 같은데요. 이철호 씨의 첫 임무는 설거지였습니다. 고되고 실력 향상에 쓸모없어 보이는 일이었지만 냄비에 눌어붙은 음식물 찌꺼기를 긁어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설거지를 열심히 하자 감자 깎기 담당으로 바뀌었고 거기에서 만난 3년째 감자만 깎고 있던 스페인 출신 견습생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 불평을 했다고 하죠. 이 견습생은 감자를 깎아 찬물에 담가두었는데 사실 그게 감자 깎기 담당에게는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철호 씨는 달랐습니다. 다음날 메뉴를 확인한 뒤 메뉴에 맞추어 감자를 올리브처럼 다듬기, 구슬처럼 동그랗게 깎기나 종이장처럼 얇게 깎기 등 여러 형태로 손질해놨죠. 아무도 그런 걸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한 일이었으며 그의 행동은 선배 요리사들의 일을 덜어주었죠. 이런 센스와 노력에 반한 선배 요리사들에 의해 이철호 씨는 6개월 만에 감자 깎는 일을 그만두고 요리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3년차 감자 깎기 견습생은 입에 거품을 물고 사표를 냈다고 하네요. 그렇게 견습생 생활을 완벽하게 마친 그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엘베바켄 상업학교 측에서는 약 700만 원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주었고 프랑스로 가서 공부할 것을 추천해주기도 했죠. 이후 요리사가 된 그는 60년대 중반에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에서 노르웨이식 뷔페 식당을 열어 대박을 터뜨리기도 했으며
주요 고객 중에는 독일 총리도 있었다고 하죠. 그가 앞서 말씀드린 미스터리 라면을 만든 건 80년대 후반 50세가 넘은 나이에 라면 사업을 시작했고 3년 동안 고생했으나 한 식품 기업에서 3년 만에 그 맛을 인정하고 대규모 주문을 넣으면서 라면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미스터리 라면이 이 시기 탄생했으며 그의 나이 52세 때였다고 합니다. 뒤늦은 대박이죠. 사업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노르웨이의 라면왕으로 등극하는 데 성공했고 미스터리 라면은 노르웨이 현지 시장에서 95%의 점유율을 차지한 적도 있죠. 20년 이상 라면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한때 미스터리가 라면을 뜻하는 대명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라면이 성공하게 된 것은 그의 끝없는 노력 덕분인데요. 사업 초기에는 노르웨이인 입맛에 한국 라면이 맞지 않았죠. 노르웨이인들은 매운 걸 잘 먹지 못했기에 그는 노르웨이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스를 가지고 한국의 유명 라면 회사 연구소를 방문해서 연구진과 함께 스프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요리사로 일한 경험을 되돌아보니 나라마다 독특한 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노르웨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스를 먼저 알아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추도록 노력한 것이죠. 처음에 한국 라면을 그대로 도입했을 때는 망했지만 매운맛을 빼고 기름진 맛을 더해서 출시하자 매출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하죠.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점은 당시 노르웨이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알지 못해 김대중 대통령님을 라면왕이 태어난 나라의 대통령으로 이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철호 씨는 미스터리 라면 광고에 한국말을 넣고 신문 방송 광고에는 한국 여행경품을 걸면서 자신의 컵라면과 한국을 노르웨이에 동시에 알렸죠.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걸 알렸음에도 노르웨이 사람들은 그의 유머와 그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노르웨이에서 라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받자 그는 대답했죠. 자신의 성공 비결은 노르웨이에선 한국인이 되고 한국에선 노르웨이인이 되는 것. 그는 실제로도 한국과 노르웨이의 가교 역할을 했다고 하죠. 2018년 2월 16일에 그는 떠났지만 아직도 그를 잊지 못하는 노르웨이인들이 있다고 하니 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있죠. 또한 그는 노르웨이의 인물백과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남달랐는데요. 노르웨이로 한국인이자 노르웨이의 라면을 처음 가지고 간 한국인 이철호님 너무 자랑스럽지 않나요? 오늘은 자랑스러운 한국인 이철호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